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동국 SNC 재무에 관한 거를 들어가 볼 건데, 얘들이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DK동신, 요게 철강이라다 이게 강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칼라 강판 만드는 게 매출 한 40% 차지하고, 신한풍력발전, 요게 풍력발전 건설, 요런 것들이 한 10몇 프로, 풍력발전이 아니라 건설이 한 10몇 프로 차지하고, 나머지 한 40%가 얘들이 이제 해상풍력이라는데 이제 풍력 타워 요거 파는 매출이 차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매출이 총 매출이 3,096억이라면 별도 매출이 한 1,700억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만 팔아서 1,700억이고, 나머지는 칼라 강판 그리고 건설 요쪽이 1,300억을 담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서 한 방에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빌린 것도 부채지. 비유동 부채는 장기성 부채. 그래서 유동 비율을 계산하는 법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금액을 나누면은 유동 비율이 152%, 3,400억에 152%. 맞지? 그리고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금액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값이 당좌 비율이고, 유보율은 자본 대비 자본금에서 자본잉여금, 자본 항목에서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눈 금액, 보통 이걸 한 500% 이상을 유보율이 괜찮다고 하는데 얘들은 890% 괜찮고, 부채율은 마찬가지로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나오는 거니까 78%는 아주 낮지. 자본 3천억에 자산 5,300억인 회사. 자, 들어가면은, 그리고 별도는 유동 비율이 180%, 당좌 비율 160%, 유보율 920, 부채율 51. 별도가 연결보다는 부채율이 조금 더 낮고, 자본은 별 차이 없고 자산도 별 차이 없고,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는 별 차이 없다, 맞지? 자, 넘어가고. 자, 유동자산이 작년 2,800억보다 3,400억 늘어났는데, 그중에 현금성 자산은 330억에서 98억으로 감소됐고,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게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단기적으로 쓰는 금융상품이 480억에서 100억으로 감소됐고, 매출 채권이 420억에서 1,640억으로 늘어났다.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돈 받는 돈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매출 채권 회수율이, 못 받을 회수율이, 대손 충당률이 0.0%대, 0점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현금으로 다 들어와. 석 달 안에 한 70 몇 프로가 들어오고, 뭐 이게 다 들어오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보면 돼. 매출 채권 얘들은 못 받을 일이 확률이 적으니까. 그리고 얘들의 또 장점이 그 CS 윈드, 뭐 삼강 MMT 이런 것들처럼 얘들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발주가 들어오면 주문을 하는 거지,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타워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풍력 발전하는데, 그 우리는 길이 한 80m짜리가 필요한데 79m 만들어놨어요. 79m가 요즘에 유행이에요. 근데 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재고가, 철강 쪽에는 미리 이제 강판을 만들려고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문이 들어와야 재고를 딱 구비해 놓는다. 그래서 재고를 관리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이 돌아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재무가 굉장히 깔끔하다. 상강 MNT도 그렇고, 상강 MNT 같은 경우는 그 대선 충당률이 한 7%, 8, 9% 정도 됐지만, CS 윈드도 0점대, 동국 SNC도 0점대.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그 돈, 이게 다 돈이야. 근데 1,600억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좀 이렇게 모자랄 수 있겠지. 왜? 받을 돈이 1,600억이 깔려 있으니까. 미천구공사 55억, 미수금 못 받은 거 110억, 46억에서. 그러니까 받을 게 꽉, 공사 미수금 220억 증가된 게 작년보다 64억에서. 재고자산 1,200억에서 720억으로 재고는 감소되고. 재고는 왜 감소돼? 재고 감소됐다는 건 좋지. 그 돈을 안 써도 됐고, 그 돈이 자체를 굳어져 있는 거니까. 선거금 미리 받은 돈. 자, 단기 대여금 빌려준 거 11억에서 283억, 단기 대여금 빌려준 게 283억 늘어났고, 비유동자산을 봤을 때 관계기업에 219억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228억, 한 9억 정도 증가했고,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게 1,300억에서 1,400억, 한 160억 정도 늘어났고, 장기 대여금 장기간으로 빌려주는 게 29억에서 41억, 한 2억 늘어났고, 장기 미수금 못 받은 게 5억 늘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재무로서는 굉장히 깔끔하지. 유동 부채로 가서 봐도
유동부채 1년에 갚을 게 1,500억에서 2,200억으로 늘어났는데 매입 채무 외상값은 730억에서 530으로 감소. 외상값은 감소요. 외상값이 감소했다는 건 갚았다는 소리고. 초과 청구공사 173억에서 210억. 초과를 청구해서 공사한 게 212억으로 늘어났다는 소리고. 미지급금 이거는 못 받았던 소린가? 미지급금 아직 못 받은 게 미지급금 아직 주지 못한 게 152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났고, 단기 차입금이 요번에 이제 1289억, 요거 은행에서 빌린 게 한 1200억 요번에 땡겼다. 원래는 390억이었는데 요번에 땡겼다. 이래 땡겨도 부채가 의외된다? 78%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709억에서 765로 증가. 그래서 매출 3096억에서 원가가 2756억, 한 89%를 차지하고 원가가. 그리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한 10.9% 차지하겠지.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법은 매출에서 원가를 떼면 매출 총이익. 거기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판매비, 관리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한 6.5% 정도 들어가. 203억 정도. 작년에는 218억. 작년보다 조금 감소했는데 작년과 별 차이 없는. 봐봐. 작년에 1900억의 판관비가 210억이고 요번엔 3090억의 판관비가 203억이고 굉장히 관리가 싹 들어갔다는 거지.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비슷하겠지, 맞지? 자, 그래서 기타 수익 10억 들어왔고 비용으로 11억 나갔고, 관계기업에서 지분법으로 그거 100% 지분 가지고 있는 발전소, 그리고 61% 가지고 있는 DK동신, 거기에서 배당금 이런 것도 관계기업 지분법 수익 한 16억 들어왔고, 요건 플러스고, 그리고 금융 수익 40억 들어왔고, 금융 비용 39억 들어왔고. 그러니까 얘들이 기타로 벌어들이는 게 거의 또이또이가 돼가지고 똔똔이 돼서 세금 띄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나간 돈이 없다. 봐봐. 영업이익이 136억에서 당기순이익이 121억, 세금 32억 안 빠졌다 그러면 한 150억 정도 되겠지. 136억에서 세금 32억 안 빠지면 150억 정도 된다는 150억. 그러니까 금융수익 40억, 금융비용 요거 비슷하고,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비슷하고, 그 대신에 관계기업에서 들어온 돈 16억, 요게 들어와서 세금까지 띄지만 그래도 120억이라는 당기 순이익 전체 매출 대비 3.9%의 매출이 나왔다. 거기에서 EPS가 191원이 나왔고, 그거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반기분이니까 1년치 예상 382원 대비하니까 퍼가 17배. 상강 MMT만 하더라도 20몇 배고, CS 윈드만 하더라도 CS 윈드가 퍼가 얼마고 40배가 퍼가 800배예요. CS 윈드는 쟤들은 이제 그게 안 됐으니까. 상강 MMT 같은 게 퍼가 25. 거기에 비하면 이제 동국 SNC가 퍼가 더 나는 거지. 그에 비해서. 그리고 PEG를 계산했더니만 19년, 20년, 21년, 22년 EPS를 예상치 합쳐가 평균을 나누고 거기에서 퍼로 나누니까 PER이 PEG 그루스 레이시오가 0.5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고, PSR은 0.6 시총 나누기 매출 했을 때, 그리고 GPA 점수는 11%, 매출 총이익에서 총자산을 나눈 값이 11%의 원가 대비 수익률을 자산 대비 수익률이 가져온다는 소리. 요렇게 멀티플이 나왔는 회사. 얘들의 순이익이 92억 들어오고 자본 배당 55억 나오고, 순이익이 100억 들어오고 배당 55억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21년 1월 1일에는 자본이 2,700억인데 22년 6월 30일에는 자본이 3,000억이 됐다. 늘어났다.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983억. 아까 전에 큰 거 봤잖아. 매출 채권이 1,600억이나 늘어났다는 거. 여기서 다 까먹은 거지. 받을 돈이 1,600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1,600억을 메꿀 만한 돈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가 없다, 맞지? 근데 얘들의 마이너스는 의미 없는 거지. 왜? 1,600억이 그거 못 받을 확률이 0%라니까. D값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괜찮다. 왜? 다 받을 거니까. 재고도 잘 관리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84억을 투자했다고 나오는데, 보니까 투자활동으로 인해 현금 들어온 게 단기금융상품 이제 팔았다는 게, 금융상품을 팔고 보증금을 감소했다는 건 보증금 팔고, 그러니까 610억이 들어온 돈, 이제 투자 활동하면서 현금이 나간 돈, 투자를 한 돈, 단기금융상품 한 120억치 쓰고, 단기금융상품 파는 데는 500억치 팔았는데 사는 건 한 120억치 샀네. 얘들은 의외로 그러면
돈놀이 하는 데는 한 100억대 정도 썼다고 보면 돼요. 요번에는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183억씩 샀고 빌려준 거에 280억 썼고 보증금 한 105억 증가 104억 팔았고 다시 105 걸었네. 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총 84억의 투자 활동 현금으로 발생되었고 재무 활동 현금으로는 833억이 플러스 됐다. 플러스 됐다는 건 자본이 변하지 않았고 은행에서 빌린 것보다 갚은 게 더 많다라고 봐야 되지. 보니까 현금 유익 땡겨온 게 1220억 그리고 현금이 나간 게 386억인데 단기 차입금 상환 갚았다. 328억 갚았다. 배당금 55억 합친 것보다 1200억에서 386억을 빼니까 833억이 되었다. 그래서 얘들은 영업활동 현금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 다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뒤에 가서 짚어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어딨노? 여기 있다. 여기 보면 가안가 상각비 이자 비용 뭐 법인세 파생상품 손실 법인세 비용이 왜 플러스 됐냐면은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인데 줬으면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고장 날 거 수명이 다 될 거를 대비해서 회사가 쌓아두는 돈인데 어차피 나가지만 일단은 내 수중에 있는 거잖아. 법인세도 1년에 한 번 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인 상태. 그럼 마이너스 되는 거는 이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익이 안 들어온 거. 지분법 이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16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온 거. 자, 그런 걸 더하고 빼고. 그리고 매출채권이 아까 1600억이었잖아요. 그래서 1200억이 아직 못 받았다. 근데 매출채권이 아까 말했다시피 매출채권이 중요한 거는 잘 받느냐 100개 매출채권이 발행해가지고 100개 다 받느냐 100개를 발행했는데 30개만 받느냐 혹은 70개만 받느냐 80개만 받느냐 문제 있다는 거지. 이게 바이오 회사 어디고 내가 바이오 했던 거 바이오 기계 뭐 루트로닉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거는 한 80% 확률로 매출채권 그 대손 충당률이 한 20%를 설정하더라. 100개를 팔면은 한 20개는 못 받는다. 이런. 근데 동국 SNC나 CS 윈드, 상강 MNT 빼고 CS 윈드, 동국 SNC는 0. 몇 %대. 그러니까 100개 팔면 다 받는다. 1000개 팔면 한두 개 못 받을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 현금이라고 보면 돼. 공사 미수금 증가 이건 받을 거니까 필요 다 받는 거니까 선급금 증가하든지 말든지 재고자산 그 와중에 또 감소했고 뭐 이래서 매입 채무 외상값 감소했다는 건 돈을 갚았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이 나갔다. 그리고 뭐 증가 이게 다 해서 이게 너무 크니까 매출채권 증가가 너무 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다. 1100억을 어디서 땡기노? 순이익이 얘들이 이제 300, 200, 110억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 된 거지. 자, 근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의미 없다. 왜? 괜찮다. 다시 말하지만 매출 채권이 1200억 가까이가 1600억 총 매출 채권이 있잖아. 봐봐. 매출 채권 어딨노? 매출 채권 돈 받을 돈이 1600억이다. 이게 다 못 받을 확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의미 없다. 현금 흐름이 의미 없다. 자, 그래서 재무활동을 이제 넘어가면 833억에서 아까 전에 말했지 배당금 지급하고 단기 차입금 갚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 시작할 때 330억의 현금 자산이 지금 98억이 됐네. 234억이 감소되었다. 작년 이맘때는 310억 있었네. 이번에는 98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신한풍력발전은 지분 100%, DK동시는 61%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신한풍력발전은 매출 6억 발생했고 DK동시는 1370억을 매출 발생됐다. 그리고 37억이 순이익이다 보니까 요거 대충 계산해도 한 3% 좀에 못 되는 37 계산해볼까? 37 나누기 1370억는 2.7% 정도 순이익이 한 2.7% 정도 되네. 매출에. 자, 현금 흐름 내역 아까 전에 봤다시피 풍력발전의 현금 플러스 마이너스 재무는 그냥 제자리네. DK동신은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 DK동신도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지. 31억밖에 안 되니까 38억밖에 안 되니까 여러 돼 있다. 자, 공정가치 매출채권 늘어났다라고 표시하는 거고 차입금 은행에서 땡긴 거 1289억.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손이 49억짜리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 49억 맞지? 시장성 없는 기타 포괄손익 7억짜리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요 7억짜리가 제주풍력에 3억치, 신성건설에 4천만원,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부산주공을 10억치, 그래서 7억치 가지고 있고, 자, 또 뭐 있노? 그래 있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9억짜리, 요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6천만원,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에 24억, 전기공사조에 5천만원, 그래서 총 이게 산 게 24억이지만 33억이 내가 총 더해보니까 6천만원에 산 게 이게 14억이 됐네. 와, 이거 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6천만원에 샀는데 이게 14억이 됐다. 이래서 49억이 됐다.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지금 금융자산이. 자, 근데 저런 게 의미 없는 거지. 요번에 이제 국내에 외부 고객에게 발생한 게 국내 고객이 1,300억, 국외에 해외라는 거지 1,700억 이렇게 됐다. 10% 이상 차지하는 고객은 A 고객 557억, B 고객 314억, 총 872억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90%가 4대 탑 메이저 4 회사들이 가지고 있고, 상강 MMT 같은 경우도 상위 5개 회사가 91%의 매출을 그 대기업들이 감당하고 있었지. 그에 비하면 얘들은 2군데 정도가 담당하고 있다. 계약의 수익 된 거, 국내 매출이 724억에서 1,300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중국 매출 26억에서 19억 감소, 일본 매출 100만원에서 1억 4천으로 증가, 미국 매출 533억에서 872억 증가, 기타 매출 699억에서 858억, 기타 지역 증가. 그래서 총 1,900억에서 3,000억으로 증가. 작년 반기 매출보다 이만큼 증가했다. 재고는 말했다시피 봐봐. 재고 자산이 제품 만들어 놓은 거,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거, 원재료 만들기 전에 거, 저장품 저장한 거, 반제품 반틈 만들어 놓은 거, 부착품 붙인 거, 미착품 아직 오지 않은 거, 맞나? 자 봐봐. 지금 734억 730 장부가액이라는 거는 이때 일에 샀지만 장부에는 이만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근에 거래하러 갔다가 3만 원에 가격을 올려놨어. 그래서 이제 그거 온다고, 당근 사는 사람 온다고 꺼내다가 떨어뜨리면 뭐야 되노? 3만 원에 팔 수 있나 없나? 그게 장부가액이라고. 자, 그대로 해야지 장부가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장가라고 볼 수 있겠지. 취득은 그렇게 했지만 장부가는 다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지. 뭐 상한다거나, 뭐 유효기간이 진단한다거나, 아니면 값어치가 훼손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래될 수 있지. 그래서 장부가액 721억. 작년에는 그 제품 재고가 540억. 작년에는 늘어났다 어째.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거 240억. 요번에는 217억이니까 원재료 470억치였는데 요번에 236억치. 총 1291억치였는데 700억치. 재고는 줄었다. 관리가 잘 됐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지. 유형자산은 땅 사는데 83억, 건설 중인 게 92억, 그래서 186억 투자하고 있고, 선급금에 대해서 대체된 금, 선급금은 미리 받은 금액에서 대체된 금액이다. 2. 건설 중인 경우에는 선급금 미리 받은 자산. 자, 무형자산은 요번에 특별하게 뭐 없으니까 패스. 관계기업 투자자산은 228억치인데 관계기업 동국 RNS의 22% 지분 174억치, 경주풍력발전 15% 53억치에서 228억의 관계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얘들의 동국 RNS는 요번에 반기 순이익 36억, 풍력은 제주풍력은 56억. 제주풍력이 돈이 잘 되네. 124억 매출 중에 51억이면 3, 5, 15, 6, 40% 아이가 이거? 51억 나누기 124억. 와, 40%의 순이익이 발생된다. 매출 대비.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니까 바람이 싱싱싱싱 돌지 얘들 원가 안 들어가잖아. 지놓기만 하면 와, 풍력이 돈이 되네. 맞지? 야, 이 풍력이 돈이 되네. 풍력 발전이 돈이 되네. 40% 골프장도 한 40% 되더라고 마진이. 야, 이 논하네. 제주풍력, 경주풍력발전 순이익이 40%나 되네. 작년에는 풍력이 77억 중에 18억이면 20%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높았지? 자, 차입금 이렇게 돈 땡긴 거
뭐 동국산업 차입금은 동국산업은 모회사거든. 모회사에서 120억 땡겼다는 거지. 3.8% 이자를 주고 동국산업은 자기의 이제 동국 SNC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아빠한테 돈 빌린 거야. 그러니까 저들끼리 돈을 빌렸다는 거지. 3.8%. 야, 이렇게 돈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딱. 그래서 차입금이 1289억이다. 기타 자본 항목은 자사주는 140만 주를 보유 중이다. 이익잉여금은 709억에서 760억. 잉여금 남는 돈, 이익이 남는 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이 남는 돈인데 아직 처분 못했다. 그게 702억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이 나가. 배당금이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원가 플러스 판관비인데 원가 요번에 332억 들어갔고 원재료 부재료 1535억치 들어갔고 수출비는 129억 나가는 게 98억 감소, 수수료 53억 나가는 게 71억으로 증가, 외주 용역비 254억인 게 524억, 외주 용역의 2배 가까이가 증가되고 기타 비용이 178억에서 242억, 그래서 1800억 나가던 게 2900억으로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증가했다. 자, 종업원 급여 패스, 판매비 관리비 아까 말했다시피 급여는 33억에서 36억이면 한 10% 정도 증가했잖아, 어째? 그리고 소모품이 6,900만에서 1억 한 4천, 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세금이 9,400만에서 1억 8천, 세금하고 소모품이 한 2배 가까이 증가. 접대비가 4억 7천이던 게 3억 9천, 접대비가 감소. 신기하네. 광고비가 2.7억 나가던 게 3.2억, 조금 증가 5천만 원. 운반비는 11억이 든 게 10억으로 감소됐고, 운반비, 풍력 운반비, 뭐 이렇게 칼라 강판 이런 것들. 직업 수수료 5억이 든 게 8억으로 증가. 수출 비용이 129억에서 98억으로 감소. 수출 비용이 왜 감소되지? 그때는 뭐 더 나갔나? 작년보다 올해가 매출이 더 높은데 이 수출 비용이 더 떨어졌네. 신기하다 맞지? 자, 보상비는 5억에서 8억으로 증가, 용역비는 3억에서 4억으로 증가. 그래서 총 판관비가 218억이 된 전기에 요번에는 203억으로 총 판관비는 인건비는 별 차이 없고 소모품 올라갔고 접대비 좀 감소됐고 광고 선전비 조금 올라갔고 수수료 조금 올라갔고 수출 비용이 확 줄었고 한 20억 한 30억까지 줄었잖아요. 그러고 여기서 한 30억 줄면은 여기서 30억이 플러스 되면은 220억 되는데 맞지? 30억 수출 비용에서 거의 한 30억을 커버쳤다. 보상비가 한 3억 갭 차이 나고 용역비가 한 1억 3천 갭 차이 나고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총 판관비는 작년보다 확 감소했다. 기타 수익 잡이익에서 9억 8천 들어오고 기타 비용 잡손실에서 10억 나오고 요거는 알고 싶으면 IR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잡이익이 뭔지 알려줄게요. 난 궁금하지가 않아. 그리고 금융수익에서 이자로 벌어들이는 게 2억 6천 벌어들이고 2억 6천. 그리고 외환 차익, 차익과 환산은 차익은 외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써서 발생되는 이익이 차익이고 환산 이익은 아직 쓰진 않았는데 어제 환율 다르고 오늘 환율 다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차손 있잖아. 차 이익이 될 수 있고 손실이 될 수 있는, 손실은 열로 가고 이익은 열로 오는 거, 그게 13억. 그래서 40억의 이익이 발생되었고 반대로 이자가 10억 나가고 외환 차손 7억, 외환 환산 손실 7억, 그리고 파생 상품 평가 손실 10억 해서 39억이 나갔다. 40억 들어왔는데 39억이 나갔다. 이렇게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이 106억 나누기 주식수 하면은 191원. 자, 그리고 풍력 타워에 대해서 5.4%의 관세를 미국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캐나다 이렇게 너희들이 우리나라 거를 많이 팔라 그러면 관세라도 먹이라 하면서 5.4%를 관세를 부과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산 풍력 타워니까 CS 윈드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 자, 그리고 특수 관계자의 매출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거는 큰 동국산업에서 가져온 게 517억치 요래 가져왔다라는 거지. 동국산업 철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특수관계자의 작은 거래 아까 120억 그 동국산업에 땡겨왔다 그랬잖아. 120억 3점 몇 프로 주는 거. 그래서 요거는 22년 7월에 올 지금 9월이니까 7월에 갚았다. 자, 그리고 매출채권, 이게 매출채권인데 정상채권 매출채권 1600억 중 1273억이 거의 77%라는 비율이 나오거든. 이게 석 달 안에 정상채권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석 달 안에 거의 한 77%가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도 돈이 다 들어온다는 소리야.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현금 흐름표 아까 다 봤던 거고. 자, 또 뭐 있노? 건설 계약 뭐 이제 건설 주문을 받고 공사하고 있고 남아 있는 돈 뭐 발전소, 오피스텔 신축 110억 남아 있고 EPC 풍력 발전소, 신흥 풍력 발전소, 재해 예방 시설 계량 공사 뭐 이런 거. 영양 이풍력 발전단지 건설공사, 염수봉 풍력 발전단지 건설 도급 계약 319억짜리, 뭐 그 하천 재복구 사업 26억짜리 이런 것도 조그마한 것들도 하고 풍력 이런 것들도 하고 성남 비행장 내 유류 탱크 설비 보수공사 9천만 원짜리도 하고 그래서 총 수주 잔고가 1394억 정도가 공사 계약 잔액이 남아 있다. 또 뭐 있노? 자. 또 뭐 있나? 그리고 이거 별도 재무제표는 뒤에 가면 한번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이제 또 보도록 하고. 자, 요 보면은 얘들이 22년 상반기잖아. 상반기 반기분이잖아. 반기분인데 이게 페이지가 136페이지잖아. 143 내가 삭제를 했는데 요거에 봐도 그 다음에 배당은 연말에 있으니까 생략한다 이 칸이라. 그래서 1분기 걸 봤어. 1분기 걸 보니까 그래도 연말에 했으니까 삭제한다. 그래서 21년 12월 달 걸 보니까 5년 평균 배당이 5.3%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5년 평균 배당이 2.3%다. 지낸 게 아니고 내가 12년 걸 보니까 2.3%더라. 5년 평균 배당. 높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낮다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 정도는 줘야지 맞지. 자, 그럼 해봐봐. 매출 채권 1회조 돈 받는 게 대선 충당금이 1600억 중에 1억 3천만 설정돼 있어요. 그게 0.08%. 21기에는 0.23%, 20기에는 0.3%, 0점대라 0점대, 3%대도 아니고 0점대. 그러니까 100개 중에 혹은 1000개 중에 3개란 말이야. 1000개 중에 2개, 1000개 중에 10,000개 중에 8개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못 받을 리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100% 다 받는다는 소리지. 아까 전에 또 회수율이 77%가 석 달 안에 다 받는 거고 3개월 안에. 그러니까 거의 1600억 중에 그 77%가 들어오니까 얘들은 매출채권이 있고 돈이라 보면 되지. 돈 못 받을 리가 없으니까. 재고자산은 신재생에너지 건설 사업 중에 제품 재고는 작년 100억에서 14억으로 감소, 제공품 152억에서 133으로 감소, 원재료 58억에서 70억. 원재료는 증가. 나머지 원재료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사이즈를 크게 해달라 작게 해달라 상관없이 사놓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요런 거 돼 있고. 그래서 합이 330억인데 790억인데 220억으로 감소됐다. 철강 쪽은 제품 재고 비슷하고 조금 감소 4억 치니까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거 70억에서 80억 조금 증가. 나머지는 별 차이 없어. 부재료 20억에서 24억. 그래서 합 497억이 된 게 497억. 별 차이 없지. 똑같지. 그래서 총액을 다 하니까 풍력 쪽에 신재생 쪽에 790억이 된 게 225로 여기 감소된 게 커가지고 2291억이 된 게 725로 됐다. 그래서 전체 자산 13%, 회전율은 4.3회, 4.3회 같은 경우는 365를 나누기 4.3, 365 나누기 4.3은 80일, 한 90일 안 되면 재고가 만들어 놓은 게 회전된다는 소리지. 와, 그래 비하면 상강 MMT는 10일이었던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16회니까 30회니까 10일 만에. 상강 MMT는 10일 만에. CS윈드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3.1이 똑같은 비슷하네. 동국 CNC하고 한 80일, 90일 만에 회전된다. 요렇게 돼. 그리고 얘들은 뭐 재고가 뭐 코팅 다 해놓고 하는데 뭐 썩고 이런 거 아니잖아. 막 1년간 놔둬도 되잖아. 하기사 얘들은 재고가 오래 갈 필요가 없는 게, 오래 가지 않는 게 원재료 이런 것만 재고 오래 안 가고 나머지는 다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맞지? 주문해야지 자기들이 만들지. 미리 주문도 안 들었는데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좀 깔끔하게 좋은 거지.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고 주문 들어오면 만들면 되고 기술력만 딱 갖춰주면 된다는 거지. 동국산업이 최대 주주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동국산업의 최대 주주는 장세희 26%. 아버지는 장땅근데 이게 딸인 것 같아. 이름이 맞지? 세희. 그래서 동국산업이 67년 부동산 산림업을 주사업을 하다가 대원사로를 설립해서 주물사업 76년에 하다가 75년에 무역업, 77년에 철국
구조물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86년에 동국 건설을 흡수 합병하면서 건설에 참여. 그때는 건설하면 돈 될 때니까. 90년에 냉면 강판 공장을 준공하고 98년에는 내화물 생산업체인 창원을 흡수해서 그리고 2001년에 2004년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방식으로 동국 SNC를 물적 분할, 동국 RNS로 인적 분할해서 만들고 그래서 당사가 생산하는 철강 제품은 원자재를 조달해서 1차 가공하고 원자재를 조달해서 1차 가공하고 그리고 수요자들로 요구에 맞춰서 두께 폭등에 맞춰 100% 주문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100% 주문.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야 재고를 더 살지 안 살지를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지. 100% 주문이니까 미리 기성품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냉년 특수강의 80% 이상이 자동차 부품용, 자동차용 소재로 공급되고 있다. 얘들 냉년 특수강 이렇게 있다. 요 동국 산업의 냉년 특수강, 철강 강판. 얘들은 냉년 특수강이 아니고 칼라 강판이잖아. 동국 SNC의 동국 어디고 무슨 회사고 거기에는 자 정상근이 창업주 35살. 이렇게 경영자문을 지금 있고 21년 최대 주주. 그리고 장상근 장세희 부회장. 이름은 딸인 것 같은데 맞지? 11년. 그래도 68년생이라 나보다 8살이니까 55세 넘어간 거지. 경영권이 넘어간 거지.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직원은 121명이고 남자는 평균 근속이 11년이고 여자는 3명인데 7년. 연봉은 한 5,400 정도 된다. 평균 연봉이. 여자는 2,800만 원이네. 자, 임원 등기이사 4명이 있고 연봉은 한 1억 6천 정도 1억 5천 정도 되고 그리고 사회이사 3명인데 이거는 연봉 한 1,400, 1,500 정도 되겠고. 자, 그리고 감사는 1명 있고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연봉. 자, 그렇지 봐봐. 동국 산업에서 동국 SNC가 DK 동신 아까 말했던 DK 동신가 칼라 강판 만드는 데거든. 냉장고 이런 거 뭐 건설 외장재 이런 거. 동국 RNS, 동국 산업이 이렇게 그거 냉면 강판 이런 거 다 만드는 거니까. 동국 산업이 DK 동신 20%, 동국 산업 재팬, 동국 산업 상해, 불이원 청석 개발, 중도 불이, 동국 SNC 49.9%. 동국 SNC가 신안 풍력을 100%뭐 이렇게 쭉 이마이 좀 크다. 그거 동국 그룹이랑 동국 그룹이라 그냥 아주 큰 중견기업이라 봐야 되겠지 맞지? 자 그리고 출자금은 530억을 출자했다. 공시내역 보면 22년 8월에 염수봉 풍력단지 공사 도급 계약 진행 중. 자, 22년 요게 염수봉 풍력단지 이게 319억짜리 계약을 해서 진행 중. 스카이 센트럴 오피스텔 신축 공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양 2풍력 발전 단지 건설 공사 400억짜리 뭐 이런 거. 그리고 엘가람 타워 신축 공사 446억짜리 이런 것들도 하고. 이렇게 건설도 쪼매쪼매한 것도 하고 풍력 발전도 쪼매쪼매한 것들도 하고 한다. 자, 종속기업 또 상장 회사가 이 연관되는 동국산업 모회사고 동국 SNC 지금 있는 회사고 동국 RNS 요래 세 군데가 상장되어 있다. 자, 요 신한풍력, DK동신, 동국 RNS, 경주풍력, 불이 요렇게 해서 530억의 출자금이 되어 있다. 자, 마무리를 지으면은 마무리가 이거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얘들의 포트폴리오는 신재생에너지가 40, 그리고 건설 부분이 17%, 그리고 철강 부분이 44% 이렇게 돼 있다. 그 연구비는 한 0.4%를 쓰고 있고 재고 자산은 4.3에 전체 자산의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 직원은 121명, 남자는 평균 11년, 여자는 7년, 연봉은 한 5,400 정도 된다. 자. 부채율이 78%, 연결과 별도 이제 비교할게. 자, 별도 동국 SNC만 했을 때는 부채율이 51%, 연결하니까 78%, 별 차이 없지. 100% 미만이니까. 자본 별도를 했을 때 2,700억, 연결하니까 3,000억, 별 차이 없지. 자, 그리고 매출 별도로는 1,700억인데 연결을 하니까 3,000억. 여기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원가가 별도가 88%, 연결해도 89%. 그러니까 연결에는 뭐가 있지?
철강도 있고 건설도 있고 이게 풍력도 있고 별도는 풍력만 있는 거지. 왜? 신재생에너지만 별도고 건설 부분은 연결, 철강 부분도 이게 DK 동신 그러고 이게 뭐 건설 어디고 그거가 연결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 있잖아, DK 동신. DK 동신과 그 신한 풍력 이런 것들이 연결돼가 들어온 거니까.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별도로 하니까 4.4% 연결해도 4.3% 별 차이 없지. 자, 그래서 이리저리 다 떼고 EPS 191원 나오고 별도로 하니까 EPS 133번 3원 나오고 조금 덜 번다잉. 자, 그래서 펄을 계산하니까 별도도 25배, 연결은 17배, ROE는 별도가 5.2%, 연결은 8%. 연결이 수익이 좀 더 좋다, 맞지? 더 잘 버네, 이렇게 그상. 그래서 연결은 PEG 0.5, PSR 0.6, GPA 11.9, 5년 평균 배당 2.3%, 매출 채권 대손 충당비 이게 중요하지. 0.08%.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돈 띠먹을 리가 없고 재무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